안녕하십니까? 수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해줄 선생님은 우리 배짱이 선생님과 도토리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도토리 선생님은 촬영 감독이니까 오늘 화면에 나오지는 않겠습니다. 이 밖에 화사한 봄날에 나왔는데 기분이 어떠나요? 날씨도 좋고요. 아주 꽃이 화사하게 펴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네. 감독님은요? 꽃을 보니까 마음이 환해져요. 네. 기분이 왜 좋죠? 꽃이 저를 바라보는 것 같고요. 네. 저도 꽃을 보고 있는 것 같고. 예. 감독님은요? 꽃이 저를 닮았다고 할까? 아, 꽃이 우리 감독님 닮았다고요? 네, 아주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꽃이 예쁘게, 그리고 향기롭게 이렇게 피는데, 왜 그럴까요? 벌과 나비를 불러 모아야 되겠죠? 꽃가루 맞이 해야 되잖아요. 아, 그래요. 감독님은요? 저를 쓴 거 아닐까요? 우리 감독님을 위해서 피었다고 그러네요. 네, 맞는 말이죠. 선생님, 예. 모든 식물이 다 꽃을 피우나요? 아닙니다. 속시식물하고 거시식물 크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식물들은 속시식물이에요. 속시식물만 꽃을 피웁니다. 여기 꽃을 보시면은 여기 생식기관이라고 해요. 근데 꽃과 열매가 열리는 종자식물 중에서 미씨가 있는데 미씨가 씨방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식물을 현화식물이라고 해요. 현화식물이요? 네네. 대나무 꽃이라든가 그 다음에 은행나무 꽃 혹시 보셨나요? 은행나무 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 네. 근데 나무도 물론 높고 그러지만 아주 조그만하고 보잘것이 없어요. 그래서 꽃이 피지만 네. 잘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요? 올해 유심히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네. 꽃가루 바지를 하는 경우에 바람을 이용하는 것이 있고 네. 벌레를 이용하는 것이 있는데 네. 처음부터 그렇게 됐었나요? 언제부터 새로 생겨났나요? 박장희 선생님께서 네. 지적인 욕구가 아주 충만하시네요. 그런 말 얘기 많이 듣습니다. 바람을 이용해서 꽃가루 바지를 하는 친구들을 전문용어로 풍매화라고 해요. 풍매화. 대표적인 그 식물이 소나무예요. 우리가 지금 소나무 숲에 서 있잖아요. 네. 소나무가 쭉 있는데 보시면은 지금 소화가루가 날리고 있어요. 네. 이 친구들은 네. 고생대 후기부터 중생대 초기에 출현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곤충을 이용해서 꽃가루발을 한 친구들을 전문용어로 충매화라고 해요. 충매화. 이 친구들은 중생대 후기에 출현을 해가지고 네. 발전을 해오고 있는데요. 풍매화하고 충매화는 각자의 경로를 통해서 꽃의 진화가 되어 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 네. 곤충을 이용해서 꽃가루 바지하는 식물들이 네.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하게 꽃을 피웠었나요? 암술, 수술, 네. 꽃잎, 꽃받침들이 처음부터 다 이렇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었나요? 수술, 암술, 꽃잎, 꽃받침 있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꽃이 생겼을 때는 암술, 수술, 꽃받침은 있었지만 이 꽃잎은 없었어요. 꽃잎이요? 네, 꽃잎이 없는 상태에서 암술, 수술, 꽃받침만 있는 상태에서 계속 진화해서 발전을 해왔어요. 발전을 해오다가 나중에 꽃잎까지 생겨가지고 현재의 모습으로 이렇게 진화를 한 겁니다. 그럼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 거네, 지금도? 네, 그렇죠. 혹시 처음부터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었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고생대의 그 속시식물은 네. 여기 보시면은 암술과 수술이 지금 한 꽃 안에 있는데 한 꽃 안에 있거나 또 다르게 있거나 또는 꽃이 여기는 좀 크잖아요. 근데 아주 작거나 중간 크기에 그리고 이 색깔이 좀 예쁘잖아요. 네. 꽃도 예쁜데 초록색 꽃 보잘것없는 그런 꽃의 모습이었어요. 초록색 꽃이요. 네. 비록 볼품은 없지만 네. 꽃가루 바지만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자꾸 진화를 하는 걸까요, 꽃이? 네. 원시 시대는 그렇게 됐지만은 이제 신생계에 접어들면서 나비라든가 등에 벌 등이 출현하게 돼요. 출현하게 되면서 꽃들과의 어떤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꽃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꽃이 이 꽃에 나비와 벌 등이 이제 앉게 되잖아요. 네. 꿀과 그다음에 꽃가루와 화분들을 이제 몸에 이게 묻히게 되고 또 발바닥에 묻히게 되는데 이때 꽃들도 어떻게 하면은 이 친구들을 곤충들을 유인할 수 있을 것인가 나름대로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호 공생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공생관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꽃들도 크기라든가 그다음에 색, 그다음에 형태 등이 변화하게 되는 대전환을 갖게 되는 겁니다. 먼저 크기는 아주 크거나 작은 크기의 꽃으로 진화를 했어요. 매개동물의 어떤 특정 부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특정 부위가 정확하게 이 꽃밥하고 꽃가루에 부딪힐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 방향을 이 꽃이 만들어 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산철쭉인데요. 점들이 있죠. 네. 저게 허니 가이드예요. 아, 저게 네. 허니가이드예요? 저 점들을 보고 네. 이제 그 벌들이 네. 이렇게 날아오게 되죠. 그런데 날아오게 될 때 이 암술과 수술이 허니 가이드 방향으로 현재 구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특정 부위에 이렇게 닿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꽃의 크기하고 매개동물의 크기가 맞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네. 호박꽃이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 네. 호박꽃은 크죠. 네, 호박이 커요. 호박이 크고 호박꽃이 큰데 이 호박꽃이 큰 이유가 있어요. 호박꽃이 여러 가지 뭐 곤충들이 있지만 호박벌에 맞게끔 호박벌의 특정 부위가 네. 꽃밥하고 꽃가루에 부딪혀 가지고 수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크게 꽃을 만들도록 진화한 겁니다. 아, 전 여러 마리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크게 이렇게 한 줄 알았어요. 두 번째로는 네. 나무가 다른 색깔로 진화를 해왔어요. 봄에는 주로 어떤 꽃이 필까요? 개나리, 진달래. 네. 네, 이런 노란색 꽃이 주로 많이 피는 네. 것 같은데. 개나리는 노란색, 네. 그다음에 진달래는 분홍색. 여기도 이제 산철쭉이지만 분홍색 예쁘게 폈잖아요. 네네. 네. 여름에는 주로 어떤 꽃이 필까요? 파란색 꽃도 피던데, 네. 그 뭐, 파란색 꽃도 피고, 도라지? 빨간색도 피고. 아,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벌은 어떤 꽃을 좋아할까요? 벌은 제 생각엔 노란색 꽃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노란색 꽃도 좋아하고, 네. 빨간색 꽃도 좋아해요. 근데 노란꽃 민들레에 보시면은 네. 벌들이 많이 있어요. 네. 네. 근데, 나비와 나방은 어떤 꽃을 좋아할까요? 꽃이면 다 좋아하지 않을까요? 네. 여기 보시면은 흰꽃이 있잖아요. 네. 흰꽃에 나비들이 굉장히 많아요. 되게 흰꽃은 나비가 좋아해요. 놈들이 많이 가리네요. 그러면은 새들은 어떤 꽃을 좋아할까요? 새들은 제가 알아요. 왜요? 빨간색이요. 빨간색이요. 네. 빨간색 지금 보시면은 저 뒤에 지금 빨간색 있는데, 네. 저 빨간색 우리 감독님 뒤에 빨간색 있어요. 이제 빨간색 새들이 지금 빨간색들을 이렇게 좋아해요. 세 번째로는 비교적 멀리까지 향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진화를 해왔어요. 꽃의 향기는 휘발성이 강해요. 그래서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비교적 멀리까지 매개동물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이러면은 이제 꽃의 크기라든가 색깔들은 가까운 데에서는 볼 수 있지만 멀리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멀리 있는 매개동물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향기를 이제 멀리까지 보내야 되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천리를 보낸다는 꽃은 혹시 기억나시나요? 천리향. 난이 있으면 난. 난초요? 네, 난이 난이 천리까지 간다고 그러거든요. 아. 근데 또 백리향도 있어요. 근데 백리향이 백리까지 네. 간다. 백리향도 있어요. 네. 십리 또 향도 있어요. 십리향 들어보셨나요? 심리향은 처음 들어오는데? 지어내신 거 아니지? 네, 5월 달에 피는 향기 있는 꽃이 있는데. 라일락. 네, 제가 맞아요. 제일 좋아하는 꽃입니다. 라일락은 네. 십리를 간다고 그래요. 십리 하면 네, 4km잖아요. 그렇게 멀리까지 매개동물을 유인해서 수분을 한다고 볼 수가 4km 씩은. 있어요. 근데 밤에는 꽃의 크기라는 색깔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죠? 그럼 향기를 멀리까지 보내야 되는데 네. 밤에 활동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밤에? 예, 나방이라든가 박쥐가 있어요. 나방, 그쵸. 나방과 박쥐를 네. 유인하기 위해서 네. 멀리까지 향기를 밤에 이렇게 보내는 또 식물들도 있어요. 그렇게 많이 진화했다고 해요. 모든 곤충이 향기 있는 꽃을 좋아할까요? 이렇게 향기 있는 꽃을 좋아하지 않는 곤충이라면 정신이 많이 나간 놈이겠죠. 우리 감독님은요? 잘 모르겠어요. 아는 게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대부분의 곤충은 향기 네. 있는 꽃을 좋아하겠죠. 네. 근데 예외적으로 네. 파리라든가
딱정벌레들은 썩는 냄새를 좋아한대요. 화장실. 화장실, 아, 예, 네, 네. 예. 아, 그런 꽃도 있어요? 아, 그런 꽃이 있죠. 잠깐 보여드릴까요? 그런 꽃은 못 네. 보는 것 같지 않은데? 여기 네. 천남성이에요. 아, 이게 천남성이에요? 네, 초록색하고 그다음에 자주색의 분연포로 좀 쌓여 있어요. 네. 이게 비릿한 냄새가 나요. 아, 저 안 좋아요. 네, 네. 비릿한 냄새가 나고 그다음에 여기에 네. 등치기라는 꽃이에요. 등치. 꽃은 이쁜데요? 네. 이 보이면 항아리 모습으로 쭉 쳐져 있잖아요. 네네. 쭉 쳐져 있고 네. 그다음에 초록색 꽃이잖아요. 근데 네. 사실 볼품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 네. 이 친구들이 네. 별로 좋지 않는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네. 파리라든가 네. 딱정벌레가 아주 좋아하는. 끼리끼리 노는군요. 선생님, 네. 벌이나 나비들이 왜 꽃을 자꾸 찾아다닐까요? 먹거리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먹거리요? 예. 이 꽃에는 여기 보시면은 꽃가루도 있고 꿀도 있잖아요. 그걸 찾아다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맞아. 그래서 꽃이 그렇게 진화를 했는데 네. 제가 네. 한번 네. 직접 네. 수술과 네. 암술이 만났을 때 네.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건 벌하고 나비가 하는 거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봐줄 수 예, 있어요? 예, 잠깐 보세요. 네. 여기 이제 꽃이 있는데 가장 긴 수술이에요. 긴 게. 네. 그 다음에 작은 것들은 좀 암술이에요. 수술 하나에 남은 암술인데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수술 머리가 암술 머리에 이제 같이 붙었어요. 네. 그럴 때 암술 머리에서 네. 끈적끈적한 액체를 분비를 해요. 오. 지금 이게 볼까요? 네. 붙었어요. 지금 붙었는데 네. 지금 암술 머리하고 수술 머리가 붙어서 네. 있는데 이때 암술 머리에서 끈적끈적한 액체를 분비를 해요. 네. 그러면서 네. 이제 수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또 쓰군요. 딱 붙었다 붙었는데 네. 네 하얗게 나오면 실처럼 나옵니다. 보입니다. 네. 보여요. 보이면은 보자. 선생님, 좀 엉뚱한 질문인 것 같긴 네. 한데요. 그 곤충들 중에 몰래 와서 꽃가루하고 꿀만 먹고 꽃가루 바지 안 해주고 살짝 도망가는 날파리 같은 친구들도 있죠. 지금 날파리가 많은데 네.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여기도 있군요. 그런 친구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꽃이 다양한 형태로 진화를 해왔어요. 한번 볼까요? 이게 산괴물 주머니예요. 네. 그다음에 이게 현호색이에요. 네. 근데 보시면은 꽃의 모양이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네, 비슷하네요. 예, 주머니처럼 쭉 늘어져 있으면서 끝부분이 살짝 구부러져 있죠. 네. 예, 여기다가 꿀을 이 친구들이 숨겨놨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볼 수는 없지만 여기서 물봉선이라는 대표적인 또 친구들이 있어요. 예, 물봉선이에요. 물봉선을 보시면은 네. 주머니처럼 쭉 늘어져 있으면서 끝이 구부러져 있죠. 네. 예, 여기다 꿀을 숨겨놨어요. 그리고 물봉선도 그렇고 여기도 이거 뭡니까? 매발톱. 예, 맞아요. 외발톱도 마찬가지.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병꽃나무 꽃이 있어요. 네. 네, 병꽃나무 꽃이 있는데 네. 여기 보시면은 병처럼 길쭉하게 생겼잖아요. 길게.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은 긴 잎을 가진 매개동물만이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암술과 수술이 여기 있는데 보시면은 뒷부분에다가 꿀을 숨겨놨어요. 꽃 참 똑똑하다. 네. 그리고 이 친구들도 비슷한 꽃들이 또 있어요. 보시면은 이게 분꽃이에요. 분꽃. 분꽃. 네, 분꽃도 거의 비슷한 형태로 긴 통으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긴 잎을 가진 매개동물만이 와서 꿀을 먹으면서 수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화를 했다 볼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는 꽃들은 아니었네요. 네네. 그리고 달맞이 꽃도 지금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네. 그 친구들도 여기 보시면은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게 시방을 꽃받치 밑에다가 숨겨놨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그냥 먹고 가지 않도록 단지 수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화했다고 볼 수 있어요. 선생님, 동물은 암수 구분이 확실히 되는데요. 예. 식물은 암수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식물도 암수가 있나요? 당연하죠. 혹시 있어요? 은행나무 아시죠?
암수 땅구르잖아요. 아, 그거는 암나무 있고 숯나무 들어본 것 있잖아요. 같아요. 네. 근데 감 좋아하시죠? 네네. 감나무는 한 나무에 암꽃과 수꽃이 있어요. 네. 암수 한 그루라고 그래요. 근데 아까 아. 보셨던 네. 산초쭉이라든가 진달래, 뭐 도라지 같은 경우는 꽃 안에가 암술도 있고 수술도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암수가 이렇게 구분이 필요할까요? 글쎄, 뭐, 저 같은 경우에 궁금하긴 한데, 그 나무가 왜 암수 구분이 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네.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라고 했어요. 살아남기 위한 거요? 예. 음, 궁금하시죠? 네. 무슨, 일단은 대부분의 네. 식물들도 그렇고 곤충도 그렇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네. 이게 유성 번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암수가 따로 있어서 유성 번식을 하는데 무성 번식은 고사리 이런 종류가 무성 번식이 돼요. 대부분 근데 유성 번식을 하는 거예요. 유성 번식은 이제 환경이 자꾸 바뀌잖아요. 근데 좋은 환경이 아니고 안 좋은 환경으로 바뀔 수가 있는데 유전자가 거의 동일한 경우에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때 어떻게 될까요? 다 죽겠죠. 네, 멸절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유전자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성 번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자가꽃 불임성이라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듣는 게 처음인데. 우리 감독님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이게 꽃이 얼마나 지혜롭냐면은 한번 보세요. 야, 같은 나무에 같은 이제 꽃가루도 있고 수술도 있고 암술도 있잖아요. 근데 같은 나무에 꽃가루가 암술 머리에 붙었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암술 머리에서 네. 그걸 겁을 해요. 네. 아예 입을 닫아버려요. 주두라고 그러는데 아예 입을 닫아요. 근데 실수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내려가는 도중에 내려가는 것을 정지시켜요. 그것까지도 또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수정이 되잖아요. 네. 수정이 된 거예요. 그럼 씨앗이 여기에서 이제 또 발화가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씨앗이 된다고 하는데 이때 씨앗이 제대로 익지 않도록 이런 조치까지를 하는 거예요. 안전장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죠. 대단하네. 네.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근진 견혼을 이제 하지 않는데 이것은 아마 식물로부터 배운 그런 지혜가 아닐까요?